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반원석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윤성근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승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병순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강선 유통팀장입니다. 김조화 공공급식 팀장입니다. 신우식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정수헌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창선 농업인력지원팀장입니다. 일족 저희 농업정책과 일반 현황은 농업정책팀을 포함한 6개 팀 36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업정책과 부서 성과 평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14쪽까지 주요 신규 사업 1건과 계속 사업 8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금년도 신규 사업인 농업종합행정타운 건립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시설 노후화 및 부서 통합으로 업무 공간 및 주차 공간 협소로 시민 편의 증진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 청사 신축을 위해 지난 8월 중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3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전체 3개소 정도의 후보지를 선정함과 동시에 기존 농업기술센터 내 시설 활용 방안도 연구 용역에 포함하여 효율적인 예산 절감이 되도록 연구 용역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계속사업인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논밭 지급 대상 농지의 농업인들이 면적 직불금 및 소농 직불금 형태로 농업활동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차질 없이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지원하고 부당 수령자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함께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사업인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민의 기본권 보장과 소득 안정을 위해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에게 매월 지역 화폐로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외국인 계절 근로제 추진입니다.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여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금년도 시범적으로 50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고3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의 경우 내실 있는 운영으로 관내 용역업체의 일일 용역 인건비를 14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고용인원 확대를 위해 숙소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자 금년도 하반기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6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외국인 기숙사 건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성 농특산물 품목 및 유통시장 다각화 추진입니다.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특산물을 노콜푸드 직매장과 직거래 장터, 온라인 장터 등의 유통 소비 시장을 활용하여 연간 111억 원의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공공급식 확대 추진입니다. 관내 노콜푸드를 이용한 공공급식 추진으로 농산물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시민의 먹거리 복지 실현을 위해 경로당 꾸러미 지원, 어린이집 등 부식 지원,
지역 농산물 먹거리 보장 지원, 어린이집 등 식생활 교육 지원,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농공상품 수출 다각화 및 신시장 개척입니다.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수출 역량 강화와 유망 수출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온라인 마케팅 지원, 수출 물류비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수출 농산물 포장재 및 농자재 지원, 해외 홍보 판촉 행사 등을 통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농촌 협약 사업 추진입니다. 안성 동북 상할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농촌 협약 사업 일환으로 2026년까지 죽사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7개 사업이 분야별로 진행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인 사업이 2개 사업, 기본계획 승인 심사 신청 및 심사 진행 중인 사업이 4개소로 향후 경기도와 농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시 조기에 사업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조 농촌협약사업과 연계된 농촌 시널력 플러스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노컬푸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품목별로 조직화하여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 수요에 부응하는 기획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과 노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가공센터 건립을 위한 하드웨어 사업을 연계하여 농촌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안성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기능을 연계하기 위한 성장 기반 일환으로 내실 있게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관실 의원입니다. 질의가 좀 많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요.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저희가 농업인 직거래 장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몇 군데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농업인 새벽시장하고 주말장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진사 금요 직거래 금요장터도 장터는 하고 안 있습니다. 하나요? 예, 예. 그것도 하고 있어요. 예, 세 군데입니다. 그럼 총 예. 세 군데를 하고 있군요. 네. 그럼 이거는 11호 전액 쓰는 겁니까? 아니면 뭐 공모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금액으로 하는 지금 겁니까? 그 직거래 장터는 새벽 시장하고 주말 장터는 그 AT 공모사업 구비 지원도 받고요. 일부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12 지원하고 있고 금요 장터는 자체 12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주말 장터하고 새벽 시장 거는 이제 AT 국비 지원이고 예. 진사 직거래 장터만 이것만 이제 12로 100% 예, 한다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요거 AT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받으신 게 있으시면 정리해서 좀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인데요. 요게 이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져서 두 가지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요것도 한번 보고서 작성하셔서 한번 좀 설명 좀 따로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은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제 추진인데요. 요거는 그냥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계절 근로제 같은 경우 지금 사업량이 계절 근로자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농가형하고 공공형하고가 지금 17명, 30명에서 총 47명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47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 운영 인원은 누계로 50명이고요. 그래서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상하반기로 주시겠어요? 예, 네, 예. 뭐라고 그러셨죠? 지금 그 추진 실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47명으로 되어 있는데 네. 저희가 현재까지 이제 5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지금 그 상하반기별로 이게 그 운영 기간이
이제 5개월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다가 상하반기 포함해서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내년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금년도 인원입니다. 그럼 금년도에 지금 상하반기에서 100명이 들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게 3월 달부터 들어온 인력이 있고요. 네. 고3 같이 이제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들어와서 6월부터 10월 말에 끝납니다. 수시로 이제 저기 일반 농가 계절 근로자인 경우에는 농가 수요에 따라서 이제 소수 인원이 이제 이렇게 들어왔다가 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인력은 꾸준하게 들어온 인력은 50명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네. 이것도 그럼 따로 자료를 좀 자료를 드리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문제점하고 대책을 이제 정확하게 써놓으셨는데요. 네. 지금 공공형이 지금 우리는 관리 운영만 하고 있고 고3농협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이탈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고3농협은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이 돼서 이제 그 운영비의 일부를 국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지원 대비 사업 효과는 높은 편이고요. 단지 이제 공공형의 특성상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제 일을 안 하는 경우에도 월급은 동일한 형태로다가 이제 최저임금으로다가 해서 약정된 월급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8, 9월 같은 경우 이제 장마기 때인 경우에는 이제 농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3 농협이 좀 인건비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거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여를 하나요? 지금 저희가 금년에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도 있는데 기존의 타시군 운영 사례를 좀 많이 참고해서 보면 긴급 위로 지원비 같은 경우에 올해같이 이제 폭염이 상당히 길은 경우에 뭐 인근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닥터 헬기를 이송했다든지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가 지병이 이제 있는 경우에 일하는 중간에 이제 뭐 병원으로 이송된다든지 또 농작업 중에 또 사망하시는 분도 발생하는 시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을 때 어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저희 지자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저희가 조금 절실히 공감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공형 포함해서 일반 농가 계절 근로자인 경우에도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비를 좀 추가 확보해서 이런 응급 상황에 좀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손실보전금 지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손실보전금은 저희가 금년도에 고3 농협 운영한 이제 실적을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9월 달까지 추계를 저희가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손실금은 한 1,500 정도 발생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혹시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인건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직접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저희가 작업 뭐 반장 그런 이제 기간제 근로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국비 사업하고 연계해서 좀 저희가 지원하면 좀 농협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도 지금 네.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요즘 일주가구 저희가 이제 축산면을 다녀보면 태양광 시설이 상당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이 요즘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게 그러니까 가짜 버섯 재배 시설이죠. 아, 예. 가짜 버섯 재배 시설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뭐 저희가 이게 당초에 농지 개정이 돼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전기까지 생산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이렇게 농지법이 2018년도에 개정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당초 취지는 제가 말씀드린 게 맞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악용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편법으로 위장을 해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거기서 태양광 시설을 사업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지금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실태를 좀 파악을 했는데요. 그 특히 이제 일축 지역인 경우에 전체 그 농지 내에 이제 태양광 설치된 게 축사나 버섯 재배사, 곤충사 다 포함해서 일축 같은 경우에 85명이 이제 허가가 나갔고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버섯 재배사에 그 제대로 이제 그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그런 대상지가 이제 20명 정도 저희가 지난해에 조사가 됐고요. 그래서 그 20명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의한 처분 의무 통지를 저희가 조치했고요. 그래서 금년에 1년 동안 유예 기간을 줘서 이제 안 하게 되면 이제 처분 대상 농지로 최종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를 좀 저희가 철저하게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제 지난 20곳에 지금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시는 네네. 거죠. 지금 올해는 그러면 그 조사를 해본 적이 있나요? 금년에는 예. 이제 아직 그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기간이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 태양광 설치 농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우리 시에서 5년 이내 취득한 농지라든지 뭐 관내 거주자라든지 뭐 공유 지분 취득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처분 경작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 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편법으로 운영하는 위장 이런 업체는 이분들은 아주 저희가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사 짓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피해가 없도록 우리 농업정책과 부서에서 어떤 다른 실제 농사 짓는 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어떤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제로 문제가 된 업체는 뭐 행정처분 조치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농지법에 허용하는 그 처분 이행 명령이나 사법 조치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정통원 의원입니다. 특수작물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는 버섯 농가들 특수작물 시설 현대화 시설 하는 사업이 특용작물 시현대화 사업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요, 보통 보면은 버섯 녹차 약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용작물 중에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재배시설 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 교체 등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 보니까 자격 여건이 좀 있네요. 농업인 아니면 농업법인. 이거 이제 우선 지원되는 곳들이 일단 이제 우선 지원되는 이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3년 정도는 우선 했어야 되는 게 기본 좀 이제 하고 있던 농가, 예, 예. 신규 농가가 아니거다 하고 있는 농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도 30%, 자부담 20% 이렇게 돼가지고 쭉 이제 이 선정 기준이 좀 있는데요. 보니까 이번에 안성시에서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비 확정 내역을 보니까 좀 안성시가 다른 데보다 좀 많이 잡혔습니다. 2억 7,500만 원 정도 잡히셔가지고 잡혔는데요. 두 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이 두 곳 있더라고요. 예, 예. 여기에 보시면 이게 원래 과거에도 있던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18년도까지 있다가 일시 중단됐다가 이 사업이 다시 진행됐다고 하시는데 안성에서 보시면 미양면, 삼중면 두 곳 농가가 선정이 되셨습니다. 1000평 이상 이제 되신 농가인데 이게 지금 선정 방법이 좀 농가가 좀 많이 이제 규모가 좀 큰데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고 수출이라든지 이제 좀 실적 네. 이게 이제 소위 그런 것이 좀 높을 때 가점을 주는 거로 점수표가 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점수표에 보니까 사업 계획의 실현 가능성, 그다음에 사업 확보 가능성, 사업비,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사업 착수 가능성, 지원 자격 및 요건 이제 이거 쭉 이렇게 해서 이제 점수 선정 기준표가 사업자 선정 기준표도 이렇게 좀 있고 잘 구비가 좀 되어 있는데 안성에서 지금 두 곳 보니까 이제 확인해 본 결과 6농가가 신청하셨는데 네네. 두 농가가 우선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농가는 한 농가는 미양면에 있는 곳은 표고버섯 재배 농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중 면에 있는 데가 표고하고 모기버섯을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지원해 주셨고 올해 보니까 이제 현재 한 6농가 정도가 내년도 사업비 받으려고 신청한 농가가 한 6농가 정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좀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요. 버섯 농가들이 재배하고 있는 곳이 일반 농가도 되고 농업법인도 되는데 대부분 다 표고버섯이고 이제 느타리 버섯하고 동충하초, 영지버섯, 꽃송이 버섯을 재배하는 영농법인도 이제 신청을 좀 이렇게 내년도 네, 예. 하고 싶다고 이렇게 내셨습니다. 근데 혹시 이게 이렇게 지금 사업이 나오시면 지금 이 금액이 보니까 어느 농가에 얼마를 주는 게 아니고 다양하세요. 욕구가 장비 구입하시는 것도 있고 뭐 개보수 냉각실 확장 뭐 버섯 종균 배양 시설을 하겠다. 이렇게 원하는 거 우리는 뭐를 좀 확보해야 된다라는 원하는 거를 이렇게 지원해 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좀 궁금한 게 버섯이 수익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좀 하시면은 지금 지원해주고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금액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제 국비 이렇게 선정 받아가고 해주시는데 매출이 실질적으로 농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매출이 얼만큼 느느냐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매출이 가장 중요하고 또 형평성에 잘 맞게 특혜 의혹은 없나 이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3년 동안
보통 농가가 우선 생규를 주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고 있던 곳을 주니까 이거 이제 하실 때 얼마 정도의 매출 실적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다른 작물에 비해서 버섯 작물이 그 소득이 네. 좀 낮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좋습니까? 먼저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이제 그 기술보급과 업무 소관이고요. 네, 지금 네, 그 말씀해주신 부분은 네, 충분히 이제 제가 공감하고 네, 일반 작물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버섯은 그 농가 소득 면에서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예. 높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분들 팔로가 네. 지금 우리 노컬푸드 이번에 이제 먹거리 예, 예. 직미장 만들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분들이 팔로가 한마디로 이렇게 중간 단계 막 거치지 않고 그곳에서 팔로를 이렇게 조금 더 네, 예. 확보해 주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좀 그런 부분은 좀 높습니까?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생산 농산물의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네. 그리고 이제 그 학교 급식이나 공공 급식의 수요도 이제 감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요에 부응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공공 급식 영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가능합니까? 예, 학교 급식 그런 영역에 버섯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용인 예. 그 우리 SK 하이닉스 네, 네. 저기 할 때 그 하이닉스와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농산물 이렇게 구입해주는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서 농업진흥 실제 그 추진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을 때 우리 농업인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 이게 이제 가조항에 있고 또 나조항에 보면은요 위탁급식업체에 모집 공고인 하는데 지역 농산물 80%를 사용해주겠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 학교 네. 용인시 예, 예. 용인시 관내 학교입니다. 네. 그 공사 중에 이제 그 학교 급식 중에 이제 우리 거를 지금 지역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50% 이상 그쪽에서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이런 부분이 버섯이라든지 네. 특수 작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게 이제 없는 것들을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없는 것들을 기존 버섯 농가일지라도 네. 같은 버섯만 고집하지 말고 네, 네. 어차피 그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품목이 바뀌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느타리 버섯 하고 있었다가 동충하초하고 그 놀이궁뎅이 버섯이라 그러나요? 네, 네. 그 이름이 그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이제 그렇게 한다거나 뭐 요즘 뭐 그 이제 새송이 버섯은 좀 흔한데 그 이런 것들이 그 버섯 재배 품목이 바뀌었다고 해서 3년 동안 안 한 게 아니고 신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먹거리 우리 이제 예, 예. 그 센터를 만드시면서 과연 그 유통이 이제 유통과 네, 네. 이제 만드시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게 그렇다면은 각자 따로 기술보급과에서 만든다. 아까 보시면 기술보급과 관한 소관이다. 아니, 그 지원 사업은 네, 기술 그쵸? 보호과 아. 소관이고 유통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지적해 주신 대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신규 품목도 이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양한 특용 작물 중에 버섯류도 아니, 다양하게 지금 공급될 수 있도록 이게 본 의원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한 건요. 네. 자, 돈은 이쪽에서 줬습니다. 네. 부서가 예. 그 이제 그 국도비 사업이든지 네, 네. 아니면 이제 이 매칭 사업이든지 아니면 순수 시비를 주든가 네, 네. 이렇게 주는데 돈은 다른 부서에서 주고 네. 전체적인 건 또 따르고 하면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좀 궁금한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점수를 주시는데 네. 과연 정확하게 이제 다 알렸고 네, 네. 충분하게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 농가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농가들이 충분히 네, 네.
나의 사업 프로포절을 내서 사업 제안서를 내서 충분하게 나도 기회를 갖는지 네. 오히려 중복되는 품목보다는 중복되지 않는 품목들 아까 말씀드린 네네. 동충하초라든지 이거 눈꽃송이 버섯이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작물들이 갔을 때 좀 가전도 좀 높고 해서 우리가 팔로우 확보를 좀 더 많이 해주는 거 네. 그게 필요하다고 좀 보여져서 좀 질문을 좀 드렸고요. 네네. 그 만들어져서 얼만큼 이제 이 SK 하이닉스가 또 우리 농산물을 사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실질적으로는 그만큼 사주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용인에서 네. 지금 저희 농산물 사주고 있는 게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다시 한번 그 작물 품목하고 예, 예. 금액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아, 드린 겁니다. 그 예. 지금 그 세부적으로다가 그 SK 하이닉스 저기 용인 그 학교 급식에 지난해 공급된 거하고 금년에 공급된 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유통팀장 이강순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뭐 연근 500kg 해가지고 247만 5천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도는 9월까지 연근 같은 경우 870kg에 513만 7천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삼농협을 통해서 강황쌀을 비롯해서 11종에 6,773kg 6,220만 원 정도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 올해가 쌀이 조금 늘어난 거네요. 쌀. 작곡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작곡류. 예. 작곡류가 지금 추가된 거죠? 원래 없다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 SK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내용에는 이제 뭐 80% 이상은 사용하겠다. 뭐 학교 급식은 뭐 공급되지 않는 것 중에서 50%를 뭐 사용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용인이 인구도 많고 학교도 좀 학교 학생 수도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궁금한 거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국가 이제 이렇게 지원 받아서 하는 품목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접수를 받으셔가지고 네. 예 상대 쪽에 없는 거 네. 없는 것들을 우리가 재배하게끔 장목하게끔 해서 저희가 갖고 올 수 있는 농산물 수입을 최대한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공감합니다. 예. 네, 그게 있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농산물 써주겠다고 하는데 별로 안 써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써준다고 그 우리 거 안 써주고 있다고 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거기가 없는 것들을 우리가 선제해서 하게끔 그쪽 작물로 조금 더 이렇게 권장 좀 하셔가지고 판로를 확보해주면 네. 농민들이 못 심는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판로가 없어서 판로 개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먹거리 지원 센터가 지금 건립되면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역할을 이제 좀 더 지금보다는 네, 네. 좀 더 이제 적극 본격적으로 좀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네,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작물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대체작물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소득 부분이 그래야지만이 이게 우리 용인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를 뭐 이제 와서 뭐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럴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이 우리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약속에 대한 이행을 좀 높이려면 그런 작물들을 내놔야죠. 지금 작곡은 원래 안 들어줬던 거 아닙니까? 작년에 사줬어도 되는 거예요. 자꾸 240만 원어치 그 달랑 연근 사주지 말고 작곡을 사줬어도 되는데 아마 안 사주다가 계속 지난 행감 때도 또 지적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이제 우리 부서에서 또 계속 아무래도 계속 얘기를 하셨겠죠. 그래서 그 작곡 6천만 원 정도 더 들어온 거는 우리 부서에서의 노력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을 이행하게끔 그리고 쌀도 써준다고 돼 있습니다. 작곡
쌀 안 쓴다고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내용 이행하시게끔 조금 더 네, 저희가 좀 품목을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네. 좀 강력하게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막걸리는 어디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막걸리는 저희 관내 2개 업체에서 이제 안성쌀을 사용하는 업소가 있는데요. 그 안성 안성맞춤 쌀로다가 한 대만 저희가 상표 사용권을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맛 보셨습니까? 과장님도? 뭐 자주 마시는 편은 아니지만 뭐 괜찮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보면 생막걸리는 안성께 네. 좋다고 합니다. 예, 근데 생막걸리는 유통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두기가 좀 어렵고 그 일반 막걸리를 두셨는데 그 막걸리가 조금 맛이 덜하다고 합니다. 예. 그 개발 어디서 합니까? 지금 금강면에 금강주조하고 서운면에 한주양조 이게 2개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쌀 소비가 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예. 그렇죠. 네. 쌀 소비를 촉진시키려면 막걸리가 좀 잘 팔려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쪽 부분에 연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함께 고민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관내 식당들이 안성 막걸리를 놓고 판매할 수 있도록 아니 맛이 없어서 안 찾기 때문에 못 갖다 놓는다는데 억지로 갖다 놓으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품질을 올리는 게 생막걸리는 좋은데 그 유통기간이 좀 문제가 되셔서 그렇고 나머지는 그 맛에 좀 말씀을 많이들 좀 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지 그 2곳이 막걸리를 만든다고 하시니까 네, 네. 함께 좀 고민하시고 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서라도 그 우리 안성 쌀 소비가 네. 좀 더 좀 촉진될 수 있도록 네, 해주실 것을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관심 갖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셔서 반영 부탁드리고요. 요청하신 자료도 빠짐없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저희 안성시에서 매년 농민단체랑 수매가 관련해서 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이 올해도 뭐 벼수매가나 문제나 쌀 관련해서도 안성시랑 단체 간의 갈등이 생겨서 쌀 산업 TF팀을 구성해서 최종 보고회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 안성시랑 저희 농민단체가 협의가 잘 됐다고 보십니까? 그 저희과도 이제 같이 참여 주체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아주 뭐 원만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좀 접점을 이렇게 좀 찾아서 좀 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TF팀이 처음 꾸려진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매년 TF팀이나 뭐 협의체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뭐 안성시랑 단체가 뭐 올해 협의가 잘 됐다고 해서 마찰이 안 생길 거라는 확신도 들지 않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단체에서는 뭐 안정적인 금액을 원하는 거고 안성시에서는 뭐 단체가 원하는 만큼 다 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이 TF팀이 단순히 농민들이 막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임기응변책으로 뭐 안성 쌀 문제를 해결하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이 안정적인 정책이랑 뭐 구체적인 대안이 좀 나와야 줘야 된다. 이제는 이제 뭐 매년 이렇게 언제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도 이 문제를 이제는 조금 더 뭐 기존에도 뭐 굉장히 신경을 쓰셨겠지만 앞으로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에 뭐 공공급식
시장도 확대가 됐으니까 저희 안성이 네, 이제는 뭐 마무리를 좀 지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문제 네, 좀 알겠습니다.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소관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근 농업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